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스포츠 24/7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우승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결과를 말하는 순간 이미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경기, 그리고 배드민턴 세계의 질서가 다시 정의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UF 월드 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 코트 위에는 세계 랭킹 1위 ANC 영, 그리고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 불리던 세계 랭킹 2위 왕제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빅매치였습니다. 랭킹 1위 대 2위, 한 해 동안 가장 꾸준했던 두 선수, 그리고 단 하나의 트로피를 놓고 벌어지는 시즌의 마지막 결승전.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3세트 21대 13, 21대 18, 21대 10. 경기가 끝났을 때 점수판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관중석과 중계석의 묘한 침묵이었습니다. 놀라움도 환호도 아닌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체념에 가까운 정적. 이 승리로 안세영은 2025년 시즌 11번째 BWF 타이틀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그녀는 배드민턴 역사 속 한 이름과 나란히 서게 됩니다. 바로 켄토 모모타. 2019년 한 해 11관왕이라는 전설을 남긴 그 이름과 말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동급 최강자 간의 치열한 결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결과가 예고된 무대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경기 전부터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은 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조차 왕즈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문장 끝에는 항상 같은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정상 컨디션이라면 이 전제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이미 비교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결승전에서만 6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결승까지 포함하면 7번째. 그리고 통산 상대 전적은 더 이상 라이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못해서 진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왕즈이는 2025년에만 11번의 BWF 결승에 올랐고 중국 내에서는 명백한 에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즌은 안세영이라는 이름 앞에서 계속 멈춰 섰습니다. 이건 개인의 부진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스 결승은 단순한 우승 뉴스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세계 언론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과감했습니다. 중국의 한 유력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세영은 지금 배드민턴계의 나달이다. BWF 공식 중계진은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시절 필드에 등장했을 때와 같은 압박감이라고 했고, 인도 현지 해설자는 상대는 안세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벽과 싸우는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선수에게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과정 숫자 뒤에 숨은 의미, 그리고 이 승리가 중국 배드민턴과 세계 판도에 던지는 질문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최고의 시즌일까? 아니면 하나의 시대가 시작된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스포츠 247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안세영의 2025년이 왜 비정상적으로 완벽했는지 그 데이터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야기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이미 결론을 내린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ANC 영이 치른 공식 경기는 총 707경기, 그중 패배는 단 4번, 승률 94.8%. 이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배드민턴처럼 체력 소모가 크고 연속 대회 일정이 빡빡한 종목에서 연간 60경기 이상을 치른 선수가 이 정도 승률을 유지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일실지륵 경기 중 결승전이 무려 12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안세영은 대회에 나가면 얼마나 오래 갈까가 아니라 결승에서 누굴 만날까가 먼저 계산되는 선수였습니다. 그 12번의 결승 중 패배는 단 한 번, 일본의 아카네 야마구치에게 당한 한국 오픈 결승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성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완성된 선수의 결과일까요? 답은 안세영의 우승 목록을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2025년 그녀가 들어 올린 트로피는 단순한 소규모 대회 우승이 아닙니다. 슈퍼 1000급 대회 3회 우승, 그리고 시즌 최종전인 월드 투어 파이널스까지 재패. 즉, 가장 압박이 심한 무대, 가장 강한 선수들만 남는 자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반복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왕지이. 2025년 한 해 동안 왕즈이는 BWF 결승에 11번 올랐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녀 역시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11번의 결승 중 6번을 안세영에게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승에서 만날 때마다 같은 결과, 다른 전략, 다른 준비, 다른 각오에도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격차가 구조로 굳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통산 상대 전적은 18승 4패. 최근 맞대결 10경기 전승. 이쯤 되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설명력이 부족합니다. 경쟁은 긴장감을 전제로 하지만 지금 이 관계에는 예측 가능성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언론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세영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안세영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가로 질문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자는 결과를 묻는 질문이고 후자는 과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를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 성립하느냐의 문제로 논의가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안세영은 단순히 많이 이긴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회 운영자, 해설자, 상대 선수들 모두에게 기준점을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누군가 강하다고 평가받으려면 항상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안세영과 붙어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따라붙는 순간 그 선수는 이미 다른 차원의 기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안세영은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시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체력, 재능, 아니면 전략. 다음 파트에서는 숫자 너머에 숨겨진 안세영의 경기 방식, 그리고 그녀가 상대를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를 전술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247과 함께 해주세요. 안세영의 경기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해서 지는 경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패배는 체력이 먼저 무너지고 판단이 늦어지면서 스스로 붕괴되는 흐름에서 나옵니다. 안세영은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코트 전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계속 뛰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기술 차이는 점점 의미를 잃고 남는 것은 체력과 멘탈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합니다.
이런 경기력이 반복되자 세계 언론의 표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안세영을 배드민턴의 나달이라 불렀고, BWF 해설진은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시절 필드에 등장했을 때와 같은 압박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안세영과 마주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평소의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는 위압감입니다. 상대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언제 무너질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 경기는 이미 안세영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안세영의 2025년은 한 선수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선언한 시즌이었습니다. 11개의 우승 트로피, 94.8%라는 비현실적인 승률,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 최강자들을 상대로 반복된 결승 지배. 이 모든 결과는 우연도 반짝 활약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그녀가 멈출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4세의 나이, 더 단단해진 몸 관리, 그리고 완벽을 향한 집요한 태도.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안세영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입니다.